할리우드 작품에서는 문어 형태의 괴물이 자주 등장합니다. 거기다 우리는 크라켄이라는 악명 높은 바다 괴물도 잘 알고 있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영향을 주고받았을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이번 영상에서는 괴물이 되어버린 문화 속 문어의 이미지를 살펴봅니다. 문어를 포함한 오징어, 낙지 등 무척추 연체 동물을 두 종류라고 부릅니다. 머리 밑에 다리가 달렸다는 뜻으로 굳이 따지자면 배와 머리, 촉수로 구분지어지는데 물고기와 이질적인 생김새 때문에 싫어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히 올드보이에서 낙지를 씹어먹는 장면은 15년간 군만두만 먹으며 갇혀있던 오대수에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자 자신을 가둔 자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는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유럽과 북미 관객들은 그 모습 자체가 충격적이었다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럼 두 종류 혐오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없었을까?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다가 잘 알려져 있는 종교의 유입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로마의 국교로 카톨릭이 지정되면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됐기에 그의 전신인 유대교의 코셰르도 영향을 끼쳤으니까요. 코셰르는 유대교의 식생활 규범으로 먹으면 안 되는 다양한 음식을 뜻하는데요. 그 중에서 어류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수중 동물만 먹을 수 있다고 하여 두 종류, 갑각류, 어패류 등이 금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중동과 달리 식재료가 넘쳐나는 곳이었고 코셰르가 넘어오기 이전부터 먹어온 것들도 있었기에 유럽 사람들은 여러 이유를 붙여 금기를 조금씩 해제해갔습니다. 그러나 북유럽에서는 이 문화가 일부 남아 두 종류를 먹지 않았다고 하는데 문어가 주로 따뜻한 바다에서 서식하기에 접할 기회가 적었던 것도 영향을 줬으리라 보여지네요.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남긴 두 종류가 본격적으로 괴물의 이미지를 가지게 된 건 범선의 발달이 가져온 대항해 시대부터입니다. 큰 배로 먼 거리까지 항해할 수 있다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바다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됐는데 덕분에 사람들은 빈번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선원들, 즉 노예를 부리는 시대적 환경도 한몫을 했지만 영양학적 균형이 무너진 식단과 대양의 변화무쌍한 날씨, 새로운 지역에 풍토병들이 쏟아져 들어왔으니까요. 그들이 믿던 종교는 육지에서는 자유로웠을지 몰라도 바다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바다만의 미신이 여럿 생기게 되니 배를 끌어당겨 가라앉히는 전설 속 바다 괴물이 이 미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본래 바다 괴물은 배를 타고 활발하게 활약해야만 했던 북유럽 문화권의 전설이었으며 섬으로 위장한 큰 개나 고래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그러다 1800년대 초 프랑스의 자연학자 피에르 데니스 드 몽포르가 북극해 근방의 거대 오징어를 참고하여 바다 괴물의 모습을 구현, 이를 책으로 발표하면서 오늘날의 크라켄이 만들어집니다. 이후 문화가 이 내용을 받아들이니 1800년대 중반 발표된 소설들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죠. 모비딕은 30m가 넘는 대왕 오징어 시체를 보고 불길한 징조라고 이야기하며 바다의 노동자는 크라켄을 언급하면서 8마리 뱀 형상을 갖춘 메두사 머리로 비유해 문어의 징그러움을 묘사합니다. 해저 이말리에서도 크라켄을 언급함과 동시에 8m의 거대 오징어가 공격해오는 내용을 적어뒀고 크툴루의 부름은 문어의 외관을 참고한 존재를 통해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을 그려냈습니다. 두 종류에 대한 부정적 묘사의 반복은 공포와 미지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강해시켰죠. 그 후 증기기관의 도입과 조선의 발달은 보다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게 해줬고 바다 괴물의 미신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계는 다시 또 찾아왔으니 1877년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조반니 스키아팔렐리가 화성에서 수로와 비슷해 보이는 뭔가를 관측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태리어 수로가 영어 운하로 오역되면서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비슷한 시기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었고 파나마 운하 착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으니 나중에야 오역임이 밝혀졌지만 사람들은 이미 외계 문명에 젖어 관련된 작품들이 쏟아져 나온 후였죠. 조지 웰즈는 우주전쟁 속 화성인을 문어와 닮은 형태로 표현합니다. 지구보다 약한 중력에 적응한 존재였으니 기묘하며 끔찍한 촉수가 달려있을 거라는 이유였는데 많은 미디어가 이 영향을 받아 문어는 외계 표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비록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상매체의 발달과 급속도로 늘어난 UFO 목격담은 외계인을 인간에 가까운 모습으로 바꿔버리면서 문어의 위상은 줄어들게 되었지만 공포와 미지의 생명체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기에 아직도 많은 작품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두 종류는 악당하고도 잘 어울리는데요. 인어공주의 목소리를 앗아간 우르슬라나, 스파이더맨의 닥터 옥토퍼스, 캐리비안 해적의 데비 존스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주인공과 대립하는 숙적으로서 큰 비중을 맡고 있는 만큼 부정적 의미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빌런 조직인 마블의 하이드라와 007 시리즈의 스펙터가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